에서는 방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 티벗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티벗으로 들어온 궁금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토비 이뻐님께서 10시 29분에 보내주셨어요. KF94 마스크가 구하기 매우 어려운데 그 이하 등급을 껴도 예방 효과에 차이가 없을까요? 굉장히 높은 등급의 마스크가 요즘에 좀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떨까요, 유 교수님? KF80이 그 이하인데 KF80으로도 충분하다고 좀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이 이 왕래를 하면서는 사실은 저 보건용 마스크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말 감염을 막는 데는 수술용 마스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도 괜찮고요. 저희가 실제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의 침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건용 마스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용 마스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용 마스크라도 잘 착용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꼭 착용하시고요. 다음 궁금증입니다. 영어로 닉네임을 쓰시네요. 스칼렛님께서 29분에 주셨어요.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ABC 주스 아침 공복에 먹어도 될까요? 공복에.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위염이신데. ABC 주스가 약간 알칼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스라든지 그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공복 시에 먹으면은 이 위산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위산이 또 그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좀 역류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드셔보셔서 불편하시면 좀 뭘 드시고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불편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티벗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핫 이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심장이 아프면 신장도 아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부전 환자의 43%가 신장 질환으로 사망한다는데요. 심장 손상이 곧 신장 손상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심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 심신증후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돌연사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겨울철 심신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심장이 아프면 신장도 아프다. 저는 얼핏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몸에서 심장은 이 위에 있고 신장은 저 아래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홍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심장과 콩팥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저게 무슨 상관이냐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부부장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원활히 공급하는 장기고 콩팥은 우리 몸 안에 혈압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전해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두 장기가 서로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쪽이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장기는 항상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진료하시면서 심장이 안 좋은데 신장이 안 좋다든지 신장이 안 좋은데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보세요, 교수님? 네, 상당히 많죠. 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한 30% 정도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만성 콩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심장의 문제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저희들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부전증 또 판막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심장을 검사해보라고 하고요.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뇨제라든지 약을 많이 쓰고 또 신장에 피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콩팥 쪽 문제를 주기적으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을 각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에 동시에 질환이 오는 이런 심신증후군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심해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좋을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심장과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질환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많다는 것이고요. 이런 병들 때문에 심장과 콩팥이 나빠집니다. 자, 결국 겨울이 되면 굉장히 이제 혈액순환이 적어지게 되고 혈관이 수축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
또는 콩팥으로 가는 혈액들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평소에 병이 있는 분들도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괜찮다 하더라도 원래 문제 소지가 있는 분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과 콩팥 각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을 검사해 보셔야 되고 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심장 검사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좀 더 보온에 신경 쓰시고 새벽 시간 외출은 좀 삼가시는 게 심장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핫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중장년층에 유독 많이 먹는 오메가3가 발암물질이 되고 유산균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는 이때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영양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그 기준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메가3와 유산균을 먹고 왔는데 무지하게 챙겨 먹습니다. 또 예. 명절에 또 소중한 분들께 선물로 챙겨드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인가요, 교수님? 네. 그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먹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챙겨 먹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E는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들을 또 약이랑 같이 먹는 경우에는 간장 손상, 그다음에 신장 손상 이런 것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나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유산균에 있는 것이 알레르기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메가3는 이제 산패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저도 말이죠. 매일같이 그 오메가3를 두 알씩 꼭 챙겨 먹거든요. 왜냐면 혈관이 저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되는 게 이거 발암물질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예? 그 오메가3가 그 정상적인 제품을 잘 보관해서 바로 드시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메가3가 이제 그 생선의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선의 기름들을 보관을 잘못하거나 오래되면은 산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산패된 물질들은 우리 몸에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이것이 발암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변질된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패된 그 오메가3가 우리 세포나 DNA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엔 꼭 반드시 가정에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빛에 의해서도 산패될 수 있으니까 그 병에 불투명한 병에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포장지 자체가 이렇게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상자 속에 넣고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드실 때 이 캡슐 색이 좀 탁하거나 좀 말랑말랑해졌거나 드시고 나서 좀 비린내가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산패된 기름이니까 이거는 폐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